오늘은요,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 합니다. 6박 7일간 중국에 머물며 느껴본 독립투사의 얼입니다. 함께 하시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독립운동가가 걸었던 길을 후손들이 따라갑니다. 치열했고 불타올랐던 35년의 긴 싸움. 숱한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코 손에서 놓지 않았던 태극기.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독립운동길 순례단과 강렬한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른 아침 경북 안동을 출발한 버스가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자그마치 2달 전부터 준비해왔던 여정.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독립운동길 순례단은 33명의 학생을 포함해 모두 55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들의 행선지는 만주벌판, 5박 일주일을 중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렇게 1시간 20분을 날아 도착한 곳은 중국 대련시. 공항에서 다시 자동차로 1시간을 달려야 47km 떨어진 여순에 다다릅니다. 지금은 동북지방 경제 중심지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의 관동군 총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독립운동길 순례단이 먼저 찾은 곳은 여순 감옥. 다른 말로는 뉘순 형무소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1906년도부터 무려 30년 동안 수감자만 해도 연간 2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감옥 안에는 단재의 신채호 선생이 순국한 의묵의 건물을 비롯해 안 죽은 의사가 옥고를 치른 방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쓸쓸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보다는 독립을 된 조국을 보고 싶다는 게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1910년 3월. 끝내 순국한 독립운동가의 사연 앞에 가던 발길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 히로부미 저격에 성공했지만 갖은 고문으로 고통받았던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계 순례단도 잠시나마 추모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올해가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위성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나라를 뺏긴 지가 100년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아주 먼 역사 속의 이야기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정신을 되살리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향한 곳은 관동 도도부 지방법원.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법정에서 관련 영상을 보기로 했습니다. 뮤지컬을 통해서도 여러 번 회자된 적 있는 법정 판결 장면. 그저 교과서 속에만 있는 것이라고 하기엔 100년이 지난 지금 법정 안을 감도는 무게가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뒤숭숭한데 고문기구들을 보니 코끝이 시큰해지는 순례단. 사람을 이제 손톱에다가 바늘 깎는 거 봤죠? 이 도구예요. 지금의 10대 청소년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잔혹한 역사의 현장. 직접 마주하고 나니 놀란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구들을 생각했을까 너무 끔찍하고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잔인한 방법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놀랐어요. 먹먹한 마음을 억눌렀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다시 길을 재촉하는 순례단. 자, 지금 오른쪽 봐요. 이쪽에 이제 맞은편에 이제 조선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압록강입니다. 말로만 듣던 압록강이 목전입니다. 당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단동을 연결하던 개폐식 철교. 이 다리가 건설되던 시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삭풍을 견디며 압록강을 건넜는데요. 그중에는 경북 안동 임천각에서 떠나온 석조일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께서 추운 겨울날 이곳을 건너셨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고 또 이곳에 직접 와보니까 더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압록강 철교는 6.25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폭격된 채로 지금까지 보존돼 왔습니다. 다만 새로운 신철교가 생겨 중국과의 교류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죠. 압록강 철교, 끊어진 철교를 보니까 우리 역사의 아픔이 생각납니다. 그 6.25와 또 우리 그 독립운동 지사들이 여기서 이 압록강을 건너시고 하실 때 보니까 그 아픔과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또 중국과 또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단동에서 중국 길림성 남부에 있는 지반시까지는 차로 5시간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곳까지 가는 것은 오롯이 광개토 대왕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비석에 새겨진 문장 일부가 수정됐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때문에 한중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적이 바로 광개토 대왕비이기도 합니다. 비석화 인접한 곳에는 고구려의 축조 기술을 볼 수 있는 돌무지 무덤 형식의 왕릉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임창방에서 하얼빈까지. 지반시를 뒤로하고 또다시 길을 떠나봅니다. 고단했던 둘째 날을 보내고 셋째 날을 맞이한 순례단. 12주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단동으로 와요. 그리고 한인을 거쳐서 이제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고 경학사와 신흥감 숙소를 설립했던 희망의 지역. 바로 이곳 통화시에 위치한 삼원포 추가가 마을입니다. 이곳을 꿈의 터전 삼아 독립운동가들은 한인단체를 조직했고 신흥 강습소를 통해 정례를 배출하면서 독립전쟁 선봉에 서게 되죠. 이곳은 그 1919년에 그 신흥무관학교 본교가 있던 곳입니다. 이 터에 올라서 있자니 독립운동가의 고든 의지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순례단 학생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번 임창각에서 하얼빈까지라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저를 더 반성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하며 역사는 뒷전으로 미루며 많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공부를 하였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게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흥 강습소를 만든 지 1년 만에 한인 지도자들이 잇따라 이주하면서 삼원포 인근의 합리화 지역으로 옮겨가는데요. 지금도 험난한 산길을 올라야 하는 이곳에 신흥 무관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성장해간 이 청년들을 군대로 유지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 군대를 유지시키기 위한 비밀 산속의 병영기지였다. 지금도 접근하기 힘든, 그래서 그나마 비밀리에 유지할 수 있었고 일본의 정탐 병력들의 그 정보망을 벗어날 수 유지할 수 있었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그런 신흥 무관학교의 특별 군영이 바로 백서 농장입니다. 단단했던 무관들의 정신을 노래로 승화시켜보는 순례단. 그동안 몰랐던 독립운동의 생생한 역사를 몸소 배우다 보니 벌써 예정된 일정의 반을 소화한 독립운동길 순례단. 때론 쪽잠을 자고 때론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도 열심히 먹고 중국 특유의 변덕스러운 날씨도 이겨내며 다음 목적지인 길림시 의열단 결성지를 묵묵히 걸어갑니다. 과거에는 여관이었다는 이곳. 의열단 13인이 결의를 다진 장소에서 순례단도 심기일전 해봅니다. 농민들과 농민들의 싸움을 만드는 이가 지금 국제적인 마음보산 사건 토구회를 비롯해 대동공장, 길림감옥까지 순례단은 사적지가 밀집한 지역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눈에 담았습니다. 짧지만 길었던 투어 끝에 드디어 설안시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내안인 날씨가 말썽입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이 임종을 맞이한 설안현 소수민족지. 이곳에 묻힌 지 5년 만에 묘소는 이전했지만 100번 꺾여도 좌절하지 않겠다던 석주 선생의 유언 같은 말은 지금도 이곳 소과전자촌에 맴돌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오롯이 해방된 조국으로만 돌아가고자 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을 기리는 시간. 임청각에서 출발한 여정의 참 의미를 순례단은 이곳에서 찾은 듯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투쟁하고 땀 흘리고 독립을 외쳤던 곳을 이렇게 직접 와서 보고 그 발자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먼 타국에서까지 독립운동을 펼치셨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낍니다. 이 힘든 길을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다녔을까? 버스로도 이렇게 힘든데 이 힘들이 어떻게 다녔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나라를 잃게 된다면 과연 나는 이상용 선생님처럼 전 재산을 팔고 전 가족을 데리고 이 길로 나설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안중근 의사처럼 그런 어귀에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하면서 왔습니다. 이 험난한 길이지만은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늘도 울었던 설안시와 작별하고 이제 최종 종착지 하얼빈으로 갑니다. 이곳 하얼빈역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사살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중국 철도국과 하얼빈시는 공동으로 건립 비용을 부담해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지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땅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영웅으로 통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안중근 의사님께서 거사를 했던 장소에 실제로 와보니 정말 숙연해지고 감사함이 일단 느껴지고 직접 보니까 이 상황이 완전 생생하고 책으로 보던 것보다 전율이 느껴지는 독립운동길 순례단은 울컥울컥 올라오는 감정들을 이곳에서만큼은 억누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세균전, 이른바 생화학적 바이러스를 퍼뜨릴 목적으로 조직된 악명 높은 731 부대. 무차별적 생체 실험 뒤엔 죽은 사람을 화장했다는 화장터를 지나 죄증 진열관으로 들어갑니다. 잔혹함의 끝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그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수탈이 낳은 참상,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했을지, 분노의 치를 떨었던 시간은 얼마나 쌓였을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일들을 731 세균부대 유적지는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을 때 매우 고되고 힘들었지만 독립운동가 분들도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 힘을 얻고 독립운동가 분들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재미있게 해서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학생들의 가슴을 울리는 수업은 해봤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기회를 해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독립운동사만큼은 학생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죠. 진정한 공부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독립운동길 순례단. 이들은 폭우가 쏟아져도 나아갔고 하루 평균 6시간을 달렸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6박 7일 3,200km의 대장정은 끝이 났습니다. 독립운동길 순례단과 함께한 의미 있는 시간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겁니다. 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겠죠. 중국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쫓아가본 독립운동길 순례단. 특히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네요. 그날의 치열했던 독립운동을 새기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